네, 오늘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지금부터 꾸려가 볼게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가지 순위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면서 추가적인 코멘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궁금해하실 여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 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바닥 신호인가? 반도체 움직임과 같이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2차 전지 다시 한번 주목받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장 사업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LG전자가 또 한 번 신고가라서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차 전지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박근영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항상 2차 전지는 궁금해요. 오늘 오랜만에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목표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 냈던 그쪽에서 금요일은 실리콘 응급제 그리고 오늘은 또 2차 전지 그쪽에서 첨보 이야기를 또 해서 분위기 전환점이 서서히 오는 것인가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 포인트로 해서 분위기 먼저 지금 구간에서 읽어주세요. 예, 사실 지금 2차 전지 소재주 가운데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 증권사 리포트들이 이제 에코프로 관련된 다소 좀 다운턴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고, 에코프로 BM은 오히려 이제 목표 주가가 현재가보다 높은 주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조금은 이제 이슈로 본다면은 조금 주가가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달고 조금씩 내려오는데, 이 양극재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다소 좀 그 수출 데이터 부분들이 약간 좀 슬로우해진다는 부분이 2분기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5월 들어서 증가폭이 축소되거나 일부 이제 역성장도 좀 기록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5월에 NCM 매출은 수출액이 이제 전년비 27% 성장했는데, 사실 27% 성장도 굉장히 지금 성장이 없는 구간에서 높은 성장률이기도 합니다만, 1월 달에는 전년비 116%, 2월에 146%, 3월에 103%, 4월에 106% 이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5월 달 성장률이 소폭 좀 슬로우해지는 느낌이 좀 드는 겁니다. 수출 판가 같은 경우도 지금 NCM 같은 경우는 전년비 마이너스 6%, 그리고 NC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정도 단가도 조금 하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수출 지표와 판매 단가 부분에서 조금 슬로우하다는 부분들이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들의 반등을 약간 좀 제약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톤당 60만 위안 가까이 가던 게 18만 위안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30만 위안까지 급박하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반등세에 나온다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전지 소재주 관련된 IR이나 코퍼레 데이 많이 이제 이야기 됐는데, 저도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분기에 평균 판매 단가가 리튬 가격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ASP가 한 5% 정도밖에 안 빠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더군다나 지금 일부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해보면 그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이제 톤당 이제 18만 위안까지 빠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국의 탄산 리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관련해서 아시아 탄산 리튬이 따로 가격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탄산 리튬은 이제 중국의 탄산 리튬을 일부 반영을 하겠지만 좀 별개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 가격 수준인데, 아시아 탄산 리튬이 이제 중국 탄산 리튬보다 훨씬 월등하게 비싼 상황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탄산 리튬 가격을 병행해서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재 가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처지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분기 상당히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실적단에서 많이 부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탄산 리튬 가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박하게 지금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좀 나온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역시나 이제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단가 부분들이 좀 2분기 지나면서 3분기에 올라가는 모습들이 결국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원재료가 한 3개월 정도 레깅을 해서 후행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리튬 가격이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3분기 정도부터는 또 소재 가격이 올라간다 본다면 역시나 성장에 대한 속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에코프로 퓨처엠이나 이런 쪽에서 에코프로 그룹이 좋은 이유는, 에코프로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구체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 또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도 시장에 대한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수제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25년도부터 지금 이제 24년, 빠르면 24년도부터죠.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와 나노신수제 같은 이런 CNT 도전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방향성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화되는 개화 시기가 앞당긴다는 점에서는 관심을 중장기로 가져야 된다는 점이고요. 포스코 그룹주는 역시나 리튬 가격에 대한 그 가치 평가 그리고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는 좀 탑픽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수십 개월 잘 돼 있는 네. 포스코 그룹주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읽어주셨어요. 아무래도 리튬 쪽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본부장님과 리튬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앞서 부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2분기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우려 안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반면에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오름세로 올라가면서 리튬 붙은 종목이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좀 우상향 추세를 그리는 듯해서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하실 것 같거든요. 여기에 따라 두 걸레로 어떻게 의견 가져가야 될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이 리튬주들이 이전에 굉장히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었던 거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기조도 보였고, 거기다가 이제 수요단이 워낙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공급단에 대한 부족 얘기가 계속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염호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부분을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미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두 달에서 한 두 달 반 정도 지금 쉬어가다가 오늘 이제 증권사에서 리튬 플러스에 대한 또 리포트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받고 또 모처럼 좀 급등이 나오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또 게다가 이제 또 중국발에서의 이런 원자재 공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른 쪽으로 탈중국화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좀 쳐서 일단 좀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 가격적인 부분은 이미 좀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고 다시 상승하는 거에 따른 좀 자연스러운 좀 반등 기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리튬 쪽도 계속적인 수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 광물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약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물론 운영 기간 자체를 굉장히 좀 길게 한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은 뭐 이제 앞으로 활용도가 많이 높을 수밖에 없는 또 소재이다 보니까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튬주 붙은 종목들은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저희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준비를 그냥 네. 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 염호 계약을 한 그런 계약들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체인단을 좀 끌어낸 기업들이 있는데 이걸 조금 선별해서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처럼 이제 급등이 워낙 좀 세게 나오면 단기적인 좀 차익 매물들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단기 대응이 좀 필요하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종목에 대해서만 더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앞서 리튬 이야기할 때도 리포트 이야기도 했고요. 오늘 리포트 영향을 좀 받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LG전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사실 전기차 사업과도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볼 수 있는지 투자 포인트로 본다면 아직도 매력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리오노리 타이틀을 오랜 기간 가져온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커버하고 갈게요. LG전자는 어떤 포인트로 지금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리포트의 최근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전장 부분이죠. VC 쪽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밸류체인 단에 조금 들어오지 않았다 해서 이제 평가적인 부분에서 좀 리포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목표 주가가 리포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최대 19만 5천 원 라인까지도 사실 네. 상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가 12만 원대죠. 그래서 이런 좀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최근에 LG전자가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5월 30일에는 LG전자만 상승력이 나온 게 아니라 뭐 이노텍이라든지 기타 다른 쪽도 같이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전장 부분에서의 조금 이 이슈가 좀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그룹사 전체로 좀 불거져 있는 상황이어서 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합작사죠. 마그나 관련된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이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대량 거래를 동반을 해서 이전에 조금 이 단기 박스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유지하던 것들을 좀 상향 돌파를 해줘 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도 사실 추가적인 상승력을 좀 열어놓고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접근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실지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높이 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실지 그 포인트만 정리하고 가요. 네,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동반에서 이전에 고점 라인들을 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크게 이평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끌어가 보실만 하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오랜만에 움직이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4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시멘트 이렇게 묶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부장에게 첫 번째로 이 포인트로 질문을 드릴게요. 장 초반부터 기계도 움직이고요. 시멘트는 가격 인상 모멘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경기 민감주라고 분류됐던 종목들이 뛰거든요. 기계 쪽도 어떤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펀더멘털 실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강해서요. 한번 봐주세요. 네, 건설기계나 변압기, 전력기기 쪽은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들이니까요. 테마가 아닙니다. 지금 자원의 투자 중요성은 당연히 리튬 광산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미국 시장의 투자 확대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두산마켓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의 호황이라든지 최근에 오버행 해소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올랐고 HT 현대인프라코어도 건설 장비라든지 엔진의 고른 실적 성장으로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작년과 올해 상반기 건설 장비 시장은 중국을 제외하고 난다면 대부분 모든 시장이 지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적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중국은 다소 좀 기대감이 좀 높았지만은 아직 상반기까지는 인프라 관련된 지표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 하반기에는 좀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 같은 경우는 주고용이 아닌 비주거용,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인프라 쪽이거든요. 이쪽과 관련된 건설 투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게 법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돈을 이제 쓰기로 법안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팬데믹 이연 수요도 몰리면서 건설 장비 3사의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시장 컨센서스 대비 평균 46%나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 인프라 성장 수요도 여전히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단기에 끝날 인프라 투자는 아닙니다. 여기에다 글로벌 마켓 쉐어가 여전히 국내 업체들은 상당히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신시장 진출 관점에서도 예상보다 큰 성장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우리가 지표로 보고 있는 변압기라든지 전력기기 쪽도 엄청나게 좋거든요. 이게 거의 10년 넘게 만에 들어가고 오고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10년 넘게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사이클이 다운 사이클에서 작년부터 이제 업 사이클로 돌아서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호흡을 길게 보더라도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시멘트 제조업체 쌍용 CN이라든지 5위 성신양해가 다음 달 시멘트 가격을 올리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내로 본다면 건설 경기에 좀 영향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면 좀 쉽지 않은데요. 아무튼 가격을 톤당 10만 4,800원에서 11만 9,600원으로 올리기 때문에 14.1% 가격 선언을 이제 내달부터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에 따라서 다른 그 시멘트 업체들도 같이 가격을 올릴 거라서 결국은 기본적인 가격 인상이 반영이 된다면 관련된 시멘트 업계나 이런 부분들은 레미콘이나 관련된 종목들이 시멘트 가격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가격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작년 같은 경우는 7만 원 선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 인상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기에 따라서 원재료 비용을 감안하든 인건비를 감안하든 어쨌든 관련된 업체의 어떤 그 가격 상승이 결국은 가격 전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부 인상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시멘트 가격 인상 관련된 부분들은 반영이 일부 좀 됐죠. 이미 이제 반영이 된 게 지난주부터 해서 이미 시멘트 가격 이야기는 벌써 나왔었고요.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멘트에 대한 것은 저희 테마로 봐야 될까요, 부장님? 아니요, 테마는 아니고요. 가격 인상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영업이익 개선세는 되겠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부터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는 또 거기에 대해 반응해서 움직인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가격 인상 많이 하면 어떨까요? 별로 공사 같은 것들이 좀 지연될 수거나 이런 부분은 수요는 또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가격 인상과 수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뉴스가 지금 이렇게 뚜렷하게 부각됐을 때 건설기계도 실적 좋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시멘트도 그게 반영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 쪽이 있나요, 부장님? 실제 건설기계와 시멘트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시멘트는 국내 가격을 올린 거고요. 네네. 건설기계는 해외 쪽에서의 수주가 워낙 좋다는 이야기고 변압기나 전력기계도 마찬가지로 북미 쪽에 관련된 수주가 워낙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내 시멘트 업계 관련된 섹터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기계나 변압기, 전력기기 이쪽은 전혀
전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멘트 가격 인상은 다소 좀 실적을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영업이익이 나온 건 아닙니다. 시멘트의 내부적인 어떤 국내적인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내수 가격이 인상이 되면 수요는 또 좀 별개의 문제이고요. 근데 전력기계나 건설기계 쪽은 해외 쪽의 수주가 워낙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변압기기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까지만 해도 BEP라든지 마이너스 적자였거든요. 2010년도에 영업이익률이 15%, 16%씩 나던 회사가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해서 5%에서 6%대의 OP 마진율이 올라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진 영업이익률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Q와 P가 같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전력기기나 이쪽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떠한 시각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언까지 받아봤고요. 이어서 3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위도 경기 민감주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고요.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전면에 서 있는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본부장님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잠하다가 다시 오릅니다. 조선주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 사실 시황 기사들이 이쪽으로 많아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했는데 사실 또 저도 시황 기사를 매번 헤드라인을 확인하는 리포트가 지난주에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그 수익성 개선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조금 주춤거린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어떤 기준점으로 지금 조선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걸까요? 턴어라운드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또 이번 실적을 보시면 흑자전환, 영업이익 흑자전환한 회사도 있지만 흑자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평가가 나오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도 부분에서 약간의 좀 차별점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죠. 사실 이제 성과 부분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또 이제 국제회사기구에서 IMO 2020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규제를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노후 선박들은 계속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고, 뭐 스크러버라는 탈황 장치로도 사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수요도들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NG선에 대한 또 이제 기술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관련된 수주들이 굉장히 좋고, 또 관련된 부분들이 또 성과 부분에서도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이 기조가 이제 뭐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년 19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업 특성상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이제 대금을 나눠서 받게 되는데, 해당 부분들이 이제 잘 반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들이 좀 길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죠. 뭐 인력난이라든지 뭐 후판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요인도 분명은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그 이상의 뭐 하반기에 뭐 모잠비크라든지 이런 또 카타르의 또 대규모 수주 같은 부분들 지연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안 좋은 이슈보다는 좋은 이슈가 훨씬 더 많다라는 점, 그리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따른 이제 지속적인 턴에 따른 이제 실적 개조들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흑자 전환 이후에 더 모멘텀을 안아가는 쪽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현대미포조선과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분기 적자가 기록이 됐고 흑자 전환은 과제를 안고 있잖아요. 네네. 오히려 이쪽이 뛸박질을 더 크게 할 수 있는지 그 시선 정리 부탁드려요. 사실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소형선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기타 이제 대형선들보다는 훨씬 더 이런 이 장부가에 반영되는 게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약간의 조금 이제 장부상의 차이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 통상적으로 사실 턴어라운드가 되게 되면 중소형선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위치라면 충분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전에 아마 삼성중공업을 좀 이렇게 토픽으로 맞아요. 말씀을 마침 질문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드리고 지금 고가 기주가 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전 라인들 좀 중요한 라인들을 좀 돌파한 상황이어서 저는 아직도 조선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야 막 턴을 해서 상승 기조가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업황을 따라서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는 조금 키다리 맞추는 이런 움직임들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삼성중공업 AS를 겸해서 좀 가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오늘 또 한 번 강하게 오르면서 목표가가 저희가 6,600원 받아봤거든요. 당시에도 짧게 대응법을 주시긴 했는데 시각이 워낙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는 시각이라서 여기에 대한 변화는 안 주실 건지 궁금해요.
네, 사실 좀 이평선이랑 이격이 좀 벌려지긴 했거든요. 네. 주봉이나 월봉상 좀 벌려져서 사실상 이렇게 좀 벌려지게 됐을 땐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확정짓는 흐름들은 좀 필요하겠지만 일단 업황에 대한 턴 기대가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분할 매도로 한 5번 정도 나눠서 일부 대응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대응이 아니라 나눠서 하자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저희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화학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많아서 속도로 내서 저희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펀더멘털 개선 구간인가 물음표 달려져 있습니다. 부장님과 화학주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2년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석유화학에 이렇다 연속성이 나타난 기억이 최근엔 없는데 이제 개선되는 구간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에 힘을 실어도 될까요? 오늘장 특히 강한 이유까지 같이 궁금합니다, 부장님. 네, 일단 뭐 석유 수출국의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가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감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유가가 이제 밤사이에 좀 올라가긴 했는데요. 이제 뭐 자발적인 감산이 들어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감산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최악의 구간이 지났다는 리포트는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롯데케미칼 미팅을 또 해보고 IR을 들어봤는데 네. 2분기도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업황에 대한 계산이 어느 정도 좀 우리가 2분기 정도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기대감 사실 가졌지만은 실제 미팅을 해보니까 2분기에도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황 개선 기대감을 너무 공격적으로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너무 기대감만 갖고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석유화학 쪽은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업황 기대감이 하반기에 이루어질지를 좀 확인하자라는 생각을 강하게 지난주에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펙 플러스에 대한 뭐 감산 효과 때문에 뭐 그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뭐 산유국이자 영향력을 가지는 큰 뭐 국가들의 입장차가 여전히 있었고 사우디가 전적으로 양보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산 결과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유가가 잠깐 슈팅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추세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러시아가 이제 3월에 하루에 50만 배럴 정도 자발적 감산 결정을 했지만은 4월에 산유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팔아야지 먹고 살기 때문에 네. 전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막혀 있으니까 뭐 인도라든지 중국 쪽으로 이제 나가면서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아프리카 일부국 쿼터를 이관받은 만큼 실질적인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 홀로 고분분투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회의적일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뭐 감산 효과가 크게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평가도 꽤 많기 때문에 추세적인 유가 상승을 위해서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지표도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우디 감산보다는 지표 상승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데 2분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석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만나보더라도 다소 조금 굉장히 보수적인 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기에는 너무 이른감이 있다 발표되겠습니다. 그러면 석유화학 업체라고 봤을 때 다 같은 업체는 아니잖아요. 좀 카테고리가 넓기 때문에 다 모두 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시선을 가져야 될지 아니면은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쪽에 대한 사업 비중이 높은 업체는 그래도 괜찮습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도 궁금한데요. 네, 뭐 석유로 본다면 결국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 화학 쪽으로 이제 좀 볼 수 있는데 LG 화학 같은 경우는 양극재 관련된 이슈가 더 크게 전 느껴집니다. 그래서 LG 그룹 내에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생각하는 양극재 내지화가 굉장히 더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LG 화학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화학 시황도 결국은 뭐 더 나빠질 바닥은 아니다. 당장은 개선되기 힘들겠지만 더 나빠질 시황은 아닌 것 같고 LG 화학의 양극재 관련된 LG 그룹 내 내재화 비율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점에서 2차 전지 소재주로서 LG 화학의 가치는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셀업체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점수를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련된 스페셜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학 쪽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도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쪽도 아직 아니다라고 본다면 모멘텀 특별히 보시는 쪽이 있는지 그리고 똑같이 질문 드릴게요. 석유화학이 넓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좀 좁혀봤을 때 이쪽은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부장님의 포인트도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본부장님. 일단은 화학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업황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터널의 끝에
끝에 도달했다라는 이런 리포트들이 상당 부분 많고 사실 이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 중국의 리오프닝의 이런 기조가 강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좀 높게 나왔고요. 또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런 이제 리포트들을 보시면 이런 영업이익 추정치도 상당 부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턴이 된다라는 관점과 정말 오랜 기간 화학주들이 좀 많이 눌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현재 가격대라면 충분히 가격적으로 접근하기엔 용이하다. 다만 이제 접근하는 시기 자체를 조금 더 선별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뭐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분할 매수로 계속적으로 모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가격적으로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안 생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운용 기간이라든지 이런 시간 자체가 좀 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선별적인 대응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좋아진다는 관점으로 이런 좀 턴하는 기조들이 나왔을 때 이 기술적으로는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정유주 같은 뭐 석유와 같이 움직이니까 이제 정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정제 마진도 한 자릿수로 좀 떨어졌고 이런 감산에 대한 영향이 사실 이제 수요단이 좋아져야 단기적으로 공급만 줄여서는 뭐 일시적으로는 올라가겠지만 이게 지속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홍콩 증시도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수요단에서의 정말로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제 전반적인 석유화학 제품들이 좋아지는지 이런 구조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필요는 있진 않을까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저희 4위부터 2위까지 계속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 좀 짧게 가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는 게 단순한 미국장의 하루짜리 훈풍인지 아니면 갈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다 넓게 드릴게요. 경기 민감주 쭉 펼쳐놓고 봤을 때 지금 투자 매력이 가장 높은 쪽은 어디라고 보실까요? 저는 뭐 일단은 민감주 쪽에서 지금 시세가 나오는 쪽이 아무래도 좀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생각하거든요. 보는 쪽을 보자. 왜냐면은 이게 이제 매수세 시장이 보는 눈이 좀 정확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지금 이제 강세 기조가 보이는 쪽이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보고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섹터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흐름 나온 쪽 중심으로 보자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위는 오늘 관련주의 시세가 방향성에 뚜렷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슈화 측면에서 뉴스를 주목해 보자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1위로 올려놔 봤습니다. 디아블로4 열풍입니다. 자, 이 이야기 부장님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신작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국내 상장사는 아니고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궁금해요. 공식 출시도 아닌데 지금 반응이 뜨겁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를 보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스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디아블로4의 이러한 흐름이 국내 게임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열풍적으로는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경쟁작이라는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뭐 디아블로가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TL과 겹치기 때문이고요. 네. NC소프트의 TL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해보지는 못했고 뭐 테스트에 지금 제가 뭐 참여를 해본 적은 아니지만 유튜브 쪽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뭐 TL에 대한 뭐 후기라든지 이런 테스트에 진입한 분들의 좀 이야기가 썩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네. 못한 뭐 약간 좀 아쉽다는 그런 작품에 대한 평가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되고 오랫동안 많은 돈을 퍼부었던 이런 게임이 신작이 사실 뭐 테스트 기간 동안에 뭐 이게 완전히 이제 오픈된 게 본격적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테스트 기간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운 듯한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TL과 그 디아블로 이번에 새로운 신작은 거의 겹친다고 보면 됩니다. 비슷한 뭐 흐름의 어떤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디아블로가 만약에 성공을 해버린다면 TL 입장에서 상당히 좀 뭐랄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NC소프트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TL이나 이런 것에 대한 뭐 어떤 새로운 어떤 컨텐츠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리니지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 외에도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내에서 신작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작들의 매출 순위가 굉장히 많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리니지 관련된 계열 관련된 뭐 그런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매출단의 순위가 빠져 있었던 적이기 때문에
때문에 2분기 숫자가 좀 그렇게 긍정적이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NC소프트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부분이고요. TL이 만약 오픈했을 때 정말 그 어떤 흥행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다각화된 어떤 그런 시장에서 해외 쪽의 어떤 뭐 포지션을 넓혀가는 일부 이제 게임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라든지 플랫폼의 신작, 어떤 장르의 새로운 어떤 영역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MMORPG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행을 하지만 해외 시장 쪽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PC 게임이나 콘솔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RPG 게임과 관련 다른 쪽의 장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같은 경우는 네오이즈라든지 데브시스터즈, 넥슨 게임즈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주가 상승이 시작되고 있고 실제 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가시적인 부분이 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새로운 어떤 신작이 나올 수 있는 네오이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데브시스터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슬림화해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고 신작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평판이라든지 코멘트들이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중심으로 좀 추려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별적인 접근 여기도 필요하겠군요. 자, 오늘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닥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